여러분, 얼굴을 아무리 팽팽하게 관리를 한다 해도 목주름이 있으면 다 티가 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상담하러 오신 여성분도 얼굴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탄력도 있고 피부 결도 너무 좋으신데 딱 목 부분만 주름이 너무 깊게 패여서 그게 너무 신경 쓰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얼굴 관리만 열심히 하시고 목 관리는 소홀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동안인지 아닌지는 얼굴이 아니라 목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목주름은 나이를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펴드린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목주름은 왜 생기는지,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관리법은 무엇인지, 목주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목주름이 어떤 종류가 있고 왜 생기는지부터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목주름은 크게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잔주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로주름은 말 그대로 목의 가로로 굵게 깊게 패인 선처럼 생긴 주름이에요. 이게 가장 눈에 잘 띄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죠. 가로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에 가로주름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분들을 보면 아마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라서 홈케어만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릴 때부터 빠르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푹 숙이는 습관, 이게 목에는 정말 나쁜 행동인데요. 종이를 반복해서 접으면 그 자리에 깊은 선이 남잖아요. 목도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접히는 동작이 쌓이면서 깊은 가로주름이 패이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더 쉽게 접히기 때문에 주름이 훨씬 더 빠르게 생깁니다. 그 다음은 세로주름인데요. 목의 힘줄처럼 세로로 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주름인데 미국에서는 칠면조목, 한국에서는 당목주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름은 목에 있는 활경근이라는 근육 때문에 생기는 주름인데요. 활경근은 목 앞쪽을 넓게 감싸고 있는 얇은 근육입니다. 주로 50대 이후에 노화로 인해서 이 활경근이 약해져서 축 늘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세로줄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노화로 인해 목 부위의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 세로주름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잔주름입니다. 깊진 않지만 목 전체에 자글자글하게 퍼진 주름이죠. 이건 주로 노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데요.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30대 중반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50대가 넘어가면 그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피부가 쫀쫀한 힘을 잃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잔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목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얇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예요. 얼굴에 비해서 피지선이 적고 근육이나 지방층도 얇아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멀쩡한데 목에만 유독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관리까지 소홀하면 자외선이 피부 속 콜라겐을 더 빨리 파괴하면서 광노화가 진행이 돼서 잔주름이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목주름의 종류와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목주름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목주름은 어떤 주름인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목주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생긴 주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해주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고 목 라인이 훨씬 부드럽고 탄탄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로주름을 위한 마사지인데요. 가로주름은 목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면서 그 자리에 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접혀서 굳어버린 라인을 부드럽게 펴주는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오일이나 크림을 손에 넉넉하게 덜어서 목에 발라주세요. 마찰이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 다음 양손 검지와 중지를 나란히 모아서 목주름이 가장 깊게 파인 가로선을 찾아주세요. 그 선 위에 손가락을 대고 살살 돌려주면서 주름 라인을 따라서 쭉 풀어주세요. 굳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가로 주름마다 2-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이 가로주름 주변에 림프 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을 빠져나가게 해줘서 깊게 파인 피부 컨디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로주름 스트레칭인데요. 세로주름은 아까 말씀드린 팔경근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양손으로 한쪽 쇄골 부분을 살짝 지그시 누르면서 고정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목 옆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이 활경근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동작은 위로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인데요. 우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쇄골 근처를 지그시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그 다음 턱을 들고 천장을 보게끔 천천히 고개를 젖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확 젖히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입을 오므렸다 벌렸다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활경근의 긴장도 함께 이완이 되는데요. 목에 줄기가 서는 세로주름을 예방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목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림프 마사지입니다. 귀 밑에서 시작해서 목 옆에 제일 큰 근육인 목비근을 따라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는 동작이에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 가볍게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양쪽을 한 번에 안 하시고 한쪽씩 순서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고 하시면 피부 자극 없이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붓기가 있을 때 해주시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마사지와 스트레칭들을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세안 후에 보습제 바를 때 같이 해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홈케어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목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라면 홈케어는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주셔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 차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피부 노화의 원인 중 80% 이상이 자외선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광노화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마구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그만큼 잔주름은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얼굴에는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시고 목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사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얇아서 자외선에 더 취약한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선크림 바를 때 얼굴에만 바르지 마시고 목과 쇄골 윗부분까지 넉넉하게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스카프로 목을 가려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그만큼 직사광선도 강해졌으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목을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 챙기기입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생기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게 바로 항산화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C와 비타민 E입니다. 저도 레몬수나 비타민C 보충제를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런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챙기시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안쪽에서부터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비타민C나 비타민 E가 들어간 세럼을 아침에 선크림 바르기 전에 먼저 발라주시면 이중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레티노이드 성분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레티놀과 레티날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인데요. 레티놀은 미국 FDA에서 주름 개선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분입니다.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강화해서 잔주름을 개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목에 꾸준히 바르고 있고 환자분들께도 꼭 추천해드리는 성분입니다. 레티놀과 레티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이는 간단합니다. 두 성분 모두 피부에서 레티노익산이라는 최종 형태로 변환이 되어야 피부에 작용을 하는데요. 레티놀은 레티날이 되었다가 레티노익산이 되고 레티날은 한 번만 바뀌면 레티노익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티날이 효과는 더 빠르지만 그만큼 자극도 더 있는 편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레티놀 제품부터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피부가 적응했다 싶으면 레티날 제품으로 올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뒤집힐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소량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사용하시면서 피부를 적응시켜 주셔야 합니다. 또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이라서 반드시 저녁에만 바르셔야 합니다. 바른 다음에는 보습제를 꼭 덧발라서 건조함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레티놀을 이용한 관리법이 더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보습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어서 쉽게 건조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건조하면 가뭄이 든 땅처럼 쩍쩍 갈라지면서 잔주름이 더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보습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수분 세럼이나 크림을 바를 때 목까지 같이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시면 훨씬 효과적인데요.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은 세럼이나 크림이 하고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위를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안 후에 세럼, 크림, 바세린 순서로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만으로도 잔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마사지랑 홈케어를 꾸준히 하셨는데도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나 처진 목살은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주름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름이냐에 따라서 시술 방법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깊게 패인 가로 목주름 시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로주름은 깊게 패인 주름이라 한번 생기면 정말 없애기 어려운 주름인데요. 이럴 때는 보통 보톡스, 필러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톡스는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는 주사 시술인데요. 가로 목주름 주변의 장근육을 살짝 풀어주면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얼굴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죠? 목에도 비슷한 원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필러는 이름 그대로 채워 넣는 시술인데요. 히알루론산처럼 인체에 모해하고 나중에 녹여서 없앨 수도 있는 안전한 성분을 깊게 패인 가로주름에 직접 주입해서 움푹 꺼진 부위를 즉각적으로 채워줍니다. 꺼진 부분이 채워지면 목선이 훨씬 매끈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 시술을 병행해서 받으면 깊은 목주름을 채워주는 동시에 피부 속 탄력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세로 목주름입니다. 세로 주름은 팔경근이 뭉치고 긴장돼서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 자체를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뭉치고 긴장된 활경근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세로로 튀어나왔던 줄무늬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실을 살짝 쉬게 해준다는 느낌으로요.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면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 근육 자체가 서서히 얇아지는 효과도 있어서 나중에는 간격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자글자글한 잔주름인데요. 잔주름은 피부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술로는 써마지, 울세라, 콜라겐 부스터 같은 시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레이저인데요. 피부 표면은 보호하면서 진피층에 고주파열을 고르게 전달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시술이죠. 콜라겐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자글자글한 잔주름과 처짐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울세라는 초음파 리프팅으로 피부 속 더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서 근본적인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시술이에요. 콜라겐 부스터는 주베룩 같은 시술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피부 속에 직접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을 주사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방식이에요. 마치 피부에 영양제를 직접 넣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주는 거죠.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콜라겐 부스터로 먼저 피부 속 재료를 채워준 다음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아서 시술 효과가 얼굴만큼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만 믿고 생활 습관 관리나 홈케어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 보습, 레티놀, 마사지 이런 기본 관리들을 꾸준히 병행을 해주셔야 시술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주름의 종류와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활습관, 마사지와 스트레칭, 홈케어 루틴, 그리고 시술까지 목주름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굴만 팽팽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목까지 함께 챙겨주셔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주름은 한번 깊어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홈케어 방법들, 이것들이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1년 뒤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자글자글한 목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피부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전문가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